마지막으로 apply와 group by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ppl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써요. 데이터를 좀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만져야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apply 함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인구수에 뭐 100 더하고 1 더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텍스트를 바꾸고 이런 거의 모든 파이썬의 함수를 apply를 통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실제 보시면 돼요. 먼저 apply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population 칼럼만 조회를 했어요. 여기서 각 population에 1씩 추가를 하는 걸 apply를 통해서 해볼게요. 그냥 더하기 1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apply를 적는 거예요. 점 apply 하고 람다 펑션을 써요. 람다 펑션을 쓰는데 이게 기본 꼴이에요. 여기서 x는 얘네들 각각이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population 1씩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1씩 추가하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뭐라고 했죠? x라고 했죠. x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래 코드고요. 그러면 각각의 인구수에 1씩 추가된 게 보여요. 이 앞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회된 값, 여기서 조회된 이 값들이 람다 펑션에 의해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을 apply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문법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apply. 그러면 이제 요소가 이렇게 하나일 경우에만 쓰냐? 아니거든요. 여러 개일 때도 쓸 수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두 개의 열을 조회를 했죠. 지금 두 개의 열을 조회를 했는데 여기서 그런 문장을 뽑고 싶어요. 벨기에의 수도는 브뤼셀입니다.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입니다.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입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벨기에 플러스 이렇게 스트링 컨캐트네이션으로 하면은 다 더해지죠. 이렇게. 그럼 저희가 할 거는 여기에 컨트리를 적어주는 거예요. 적어주고 여기에 캐피탈을 적어주면 되겠죠. 람다 함수 어플라이로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람다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근데 아까 전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건 두 개죠. 그래서 요거는 x의 컨트리예요. x의 이렇게 요거만 출력해 볼까요? 그럼 컨트리만 나와야 돼요. c가 어디서 에러가 났죠? 키 에러가 없는데 LOC를 안 써서 그렇구나. 네, 이렇게 LOC를 써서 그리고 이제 행별로 적용을 할 거잖아요. 열별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엑시스를 1로 적어줘야 돼요. 적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X의 컨트리를 가져와서 벨기에를 가져오고 인디아를 가져오고 브라질을 가져오고 그다음 중간엔 그냥 텍스트가 들어가고 뒤에는 수도 브뤼셀, 뉴델리, 브라질리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칼럼의 라벨, 이름을 써도 되고요. 위치를 써도 돼요. 위치는 이렇게. 엑시스가 1이니까 이건 열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람다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 개의 요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어렵다면은 하나만 쓰는 걸 먼저 보세요. 하나만 먼저 쓰는 거를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때 여러 개 쓰는 걸 좀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오늘 마지막으로 할 게 그룹 바이인데, 그룹 바이는 SQL에서도 많이 쓰죠. 그룹을 지어서 평균을 내거나 뭐 최대 수식값을 뽑거나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모든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룹을 지은 다음에. 그룹 바이의 개념은 뭐냐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키 값에 따라 나눈 뒤 각각 함수를 적용한 뒤 다시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뭐냐면 스플릿, 어플라이, 컴바인 단계라고 하는데, 먼저 나눠요. 키 값에 따라 나눈 뒤 A, B, C가 키예요. 그럼 키 값에 따라 다 나눠요. A끼리 모으고 B끼리 나누고 C끼리 나누고, 이게 스플릿이에요. 스플릿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적용하는데, 애그리게이트 함수 우리가 여러 개 배웠죠? 썸도 배웠고 이즈널도 배웠고 민, 맥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런 거 배웠죠. 미디안도 배웠고, 그런 함수들을 각각 쪼개진 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0, 5, 10 더하면 뭐죠? 15. 5, 10, 15 더하면 뭐죠? 30. 10, 15, 20 더하면 뭐죠? 45. 각각을 더한 다음에 썸한 다음에 그걸 결과를 다시 컴바인 한 거예요. 이게 그룹 바이의 기본 개념이고요. 되게 거창하게 설명했는데 되게 직관적이죠. SQL에서의 그룹 바이를 아신다면. 이제 데이터로 예를 들어 볼게요. 그룹 바이를 위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선언을 해 볼게요. 똑같아요. 이 위에 그림이랑. 키 값에 따라서 데이터의 합을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키 값대로 불련, 이건 지금 그룹 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바이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키 값에 따라 쪼개야 되겠죠? 그럼 키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지금은 딱 보면 ABC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아래처럼 유니크 함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키들이 있는지. 키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네요. 그러면은 필터링을 A로도 하고 B로도 하고 C로도 한 다음에 각각 함수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5, 30, 45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15, 30, 45. 지금 저희 코드 몇 줄 썼죠, 근데? 키 값을 구하고 각각에 대해서 썸을 구하니까 코드를 4줄이나 썼네요. 근데 키 값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가 계속 늘어나겠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룹 바이를 쓰면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룹 바이. 키 적어주고 함수 적용하고 싶은 함수 적용해주고. 아까 전에 4줄로 하던 거 한 줄로 했죠. 그리고 이렇게 바로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적어줘도 되지만 여기 밑에처럼 넘파이를 모를 경우에 이걸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애그리게이트를 적어주시고 그 안에 정확한 함수를 적어주시면은 동일한 코드입니다. 이게. 넘파이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룹 바이에 대한 실습을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데이터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쓸 거예요. 보시면은 패신저 아이디, survived는 살았냐 죽었냐, 생존했냐 사망했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survived니까 0이 false, 1이 true니까 1이 생존, 0이 사망이겠죠. P 클래스는 패신저 클래스, 몇 등석에 탔는지 3등석, 1등석 탔고, 이름, 성별, 나이,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뭔지. 어쨌든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제 밑에 있는 실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룹 바이를 사용해서 각 성별의 평균 나이를 구하려 했어요. 그러면은 뭘로 스플릿 해야 될까요?
성별로 스플릿 해야겠죠.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그룹 바이를 먼저 해야겠죠. 성별로 그룹 바이를 해야겠죠. 그럼 그룹 바이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이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먼저 무엇을 그룹 바이 할 건지를 정하셔야 되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쓸 건지 정하셔야 돼요. 다음 거 해볼까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생존율을 구하래요. 생존율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전체 승객분의 생존한 승객 수를 구하면 되겠죠. 전체 승객 수는 891명이네요. 다른 방식으로 구하셔도 돼요. 편한 방식으로.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구하죠. 전체 승객 수는 이렇게 구하시고요. 서바이브드에서 1이 생존이고 0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인 값들만 다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인 값들만 필터링을 하면 되겠죠. (342명이) 서바이브드 값이 1이네요. 요걸 이렇게 나눠주면은 생존율은 전체 승객률이 생존율은 38%네요. 여기서 좀 꼼수라기보다는 약간 데이터를 많이 다루다 보면 생긴 팁인데, 저는 지금 불리한 값을 다루는 팁인데요. 지금 생존한 승객수를 이렇게 구했잖아요. 서바이브드 값이 1인 애들 다 구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서바이브드 이 칼럼은 0 아니면 1이거든요. 0 아니면 1이잖아요. 0 아니면 1이니까 1인 값을 구하려면은 그냥 여기서 썸을 해버리면은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전체 승객수를 나눠줘 버리면 되는 거죠. 되게 소소한 팁이죠. 그냥 데이터를 많이 만지다 보면 생기는. 0 또는 1인 값들만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이 몇 개인지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1을 하나씩 다 세도 되지만 이걸 통째로 더해도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25세 이하 승객의 생존율을 구하세요. 요거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25세 이하를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존율을 구하세요.
같이 해볼까요? 25세 이하를 먼저 구해볼게요.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25세 이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를 필터링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25세 이하의 승객들이 쫙 나와요. 위에랑 똑같아요. 여기서 요 부분만 요거로 바꿔주면 답이 나오겠죠. 좀 헷갈리니까 25세 이하 승객을 따로 선언을 합시다. 그냥 선언을 하시고요. 25세 이하 승객들이 이 몇 명인지와 25세 이하가 생존이 몇 개가 있는지, (41%가) 나오네요. 이것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다 날려버리고 25세 이하만 따로 선언한 데이터 프레임에서 survived를 sum 해버리면은 이렇게. 다음 것도 시간을 드릴게요. 남성과 여성의 생존율을 구해주세요. 각각. 25세 이하랑 똑같죠. 25세 이하란 조건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조건을 정해볼게요. 남성인 경우 이거로 필터링을 해서 남성 데이터 프레임 만들게요. 메일 데이터 프레임. 똑같이 여성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게요.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데이터 프레임만 바꿔주시면은 남성 생존율 여성 생존율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히 남성보다 여성 생존율이 확실히 높게 나왔네요. 혹시 요거 그룹 바이로 해결하신 분 계신가요? 그룹 바이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룹 바이로 해볼게요. 일단 그룹 바이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성별로 몇 명의 승객이 있는지를 보는 거겠죠. 성별로 그룹을 지은 다음에 몇 명이 있는지 다 세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서바이브드가 아니라도 돼요. 어떤 걸 적어도 돼요. 그냥 카운트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무엇을 이걸로 나눠줘야 될까요? 생존한 사람들을 나눠줘야겠죠. 생존한 사람 수는 1의 개수니까 sum 해버리면은 남성 여성의 생존율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다 간결하죠. 확실히 한 줄이면 해결되니까. 마지막 거는 같이 하기로 하고요. 그 이전 거 생존율을 구한 함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애그리게이트 함수는 서바이벌 레이시오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으니까 요 빈칸만 채우면 돼요. 마지막 거는 시각화 부분인데 그냥 플롯은 안 배워서 그냥 같이 하자고 했는데 똑같아요. 위랑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번에는 P 클래스별로
생존율을 보고 싶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룹 바이를 뭘로 해야 될까요? 네, P 클래스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뒤는 그대로 적혀져 있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P 클래스가 1인 경우에는 생존율이 60%가 넘네요. 패신저 클래스가 낮아질수록 생존율도 같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룹 바이를 사용한 이후에는 LOC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LOC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에 사용하는 함수예요. 근데 그룹 바이를 하실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오지 않고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오브젝트라고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 오브젝트는 LOC라는 메소드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LOC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엑시스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엑시스 말 그대로 축이에요. 축인데 어떤 축을 따라서 애그리게이트를 할 것인가, 어떤 축을 따라서 연산을 할 것인가를 정하시면 되는데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강의 때 엑시스가 0이라는 거는 행이라고 했고 엑시스가 1이라는 거는 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엑시스가 0이라는 건 지금 로우 0, 로우 1, 로우 2 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행. 근데 이 행이 지금 세로로 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스 행을 따라 계산하세요. 엑시스 0으로 계산하세요 라는 말은 행을 따라니까 요 방향으로 연산이 되는 거예요. 요게 상당히 헷갈리는데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반대로 열은요. 열은 지금 이렇게 쌓여 있죠. 요것들이 열이잖아요. 엑시스 1. 그럼 엑시스 1을 따라 연산을 하세요. 엑시스 1을 따라 연산을 하세요라는 거는 열을 따라 연산을 하라는 거고 열을 따라 연산을 하라는 거니까 결국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식적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실습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데이터 조회를 연습하고 싶다 하면은 데이터 조회 실습하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필터링이나 정렬이 연습이 필요하다. 그럼 이 폴더, 그룹핑이 더 필요하다 하면 그룹핑 폴더 안에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